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취업 문은 점점 좁아지고 간신히 그 문을 뚫고 들어간다 해도 사실상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요즘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팍팍한 청년들의 현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슈픽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정말 번듯한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그 출발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곧장 빚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죠. 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연 300만 원 한도로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환하는 제도인데요. 국세청 자료를 한번 보면요.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모두 29만 1,830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57.8%나 늘어났습니다. 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도 2018년과 비교해서 2.6배 늘었고 금액도 15.5% 상승했습니다. 2012년 이후 이게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네, 그 학창 시절을 버티게 해준 이 제도가 막상 사회에 나와서는 발목을 잡는 셈인데요. 상환 의무는 취업과 동시에 생기는 거죠? 네, 국세청은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청년 체납자가 크게 불고 있다는 겁니다. 네, 체납액이나 또 체납자가 늘어나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졸업 후에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고용 여건을 이게 뚜렷이 보여주는 건데요. 올 초부터 이어진 전반적인 고용 호조 상황에도 청년층 고용 지표는 역주행 중인 게 대표적입니다. 네, 자, 여름철 악화했던 고용 시장이 조금은 회복이 됐었는데요. 여전히 청년층의 취업자는 주춤한 상황 아닙니까? 네, 실제 지난달 통계 고용 지표를 한번 보면요. 고용률은 63.1%로 지난 1982년 7월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실업률은 2%로 1999년 이후 역대 최저치고요. 하지만 나이별 취업자로 보면 온도차가 더 뚜렷한데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30만 명 넘게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분을 웃돌았지만 15에서 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오히려 10만 명 이상 줄어서 10달째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고용률도 모든 연령층 가운데 유일한 내림세를 보였고요. 네, 사회 첫 문턱을 넘자마자 더 큰 벽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학자금 늪에 빠진 사회 초년생들 스스로 헤쳐나가는 건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일까요?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갚기 어렵다는 사람에게 많게는 빚을 90%까지 줄여주고 이자 부담도 낮춰주는 제도를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이 제도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은 20대 청년이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5년 만에 최대 수준인데요. 실제로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2018년 상반기에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20대는 2,200명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를 제외하고 꾸준히 늘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4,600명이 넘어선 겁니다. 예, 상황이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빚 감면액을 좀 살펴보면 이건 또 어느 정도일까요? 네, 20대 한 사람당 감면받은 채무액도 67%나 늘었는데요.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20대의 특성상 감면액 자체는 평균 880만 원 정도로 모든 연령대 중에는 가장 작았는데요. 다른 연령층은 1인당 평균 감면액이 모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하는 20대 청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학자금 대출처럼 다른 채무액도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한 달 이자가 8천 원에 불과한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 미납률은 24.5%로 4명 중 1명은 이렇게 적은 이자마저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2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지난 2분기 0.4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액도 급증했는데요. 올해 2분기 말 34조 2,500억 원으로 지난 2018년 대비 2.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기반을 좀 잘 닦아야 앞으로가 좀 순조로울 텐데요. 20대 청년들은 빚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20대 청년들이 과도한 빚을 진 뒤에 갚지 못하고 결국 워크아웃까지 가게 되는 악순환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위험이 큰 대출로 꼽히는 카드론 액수도 늘고 있어서 걱정이 또 큽니다. 신한과 삼성 등 8개 전업카드사 기준 카드론 잔액은 5,5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카드론 금리는 15% 안팎이라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인데 저축은행에서도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카드론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걸로 보입니다. 예, 학자금 대출로 사회의 첫 시작부터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빚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전문가들은 20대 연체율 급증의 원인을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도 영향이 컸고요. 이런 상황에서 생활과 주거비 부담마저 커진 겁니다. 또 코로나 사태 전후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줄일 수 있는 건 씀씀이일 텐데요. 그래서인지 아예 돈을 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무지출 챌린지도 계속해서 유행 중이죠. 네,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 보니 SNS를 가계부 삼아서 날마다 지출 내용을 기록하고 저축 목표를 또 새롭게 세우는 일도 계속되고 있고요.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소위 거지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에서 쓴소리를 듣는 걸 자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대의 씀씀이가 확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카드사에 따르면 20대가 외식에 쓰는 금액이 이렇게 6.6% 줄었는데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 사용 금액도 20대만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빚에 허덕이는 20대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벌써 연체 기록이 남으면 앞으로 신용 거래하는데도 위험이 있고 또 부담만 커지는 걸 텐데요. 해법은 없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저조한 고용 흐름 속에서 일자리 여건마저 취약한 상황이라면서 청년층 부담을 덜어줄 각종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빚 부담은 금융 불안 요소이자 결혼과 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학자금부터 시작해 청년층의 빚 연체율 급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을 끄는 임시 방편도 필요하겠지만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빚을 줄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